MS를 창업한 빌 게이츠는 몇 년 전 전 세계 1위 부호 자리에서 내려왔으나 20여 년간 한두 번 정도를 제외하면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았던 인물이죠. 1위에서 내려왔지만 빌 게이츠의 자산 규모는 현재 전 세계 5위로 무려 11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50조 원을 넘어서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런 막대한 자산 규모가 순전히 MS를 통해서 번 게 아니라는 사실은 일반 대중들에게 그리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빌 게이츠의 재산의 MS 주식의 비중은 상당히 높은 290억 달러 수준이지만 이 액수는 전체 자산 규모의 25% 정도에 불과한 수준이죠. 과연 그렇다면 나머지 900억 달러 정도의 소득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답은 바로 빌 게이츠가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 설립한 패밀리 오피스인데요. 이 회사는 IT나 최첨단 산업에만 투자할 것 같은 빌 게이츠의 이미지와 달리 농업, 호텔업, 물류업 등 예상 밖의 분야에서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바로 캐스케이드 인베스트먼트인데요. 현재 빌 게이츠 전 재산의 절반이 넘는 700억 달러 규모의 막대한 자산이 이 회사에서 운용되며 빌 게이츠에게 본업보다 짭짤한 부수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빌 게이츠가 어떻게 자산 운용 분야에 진출해 수익을 올리기 시작했는지와 이 회사를 통해 그가 투자하고 있는 의외의 산업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젊은 시절 사업에 투신해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던 빌 게이츠는 1991년 어머니의 성화로 평생의 지기가 되는 워렌 버핏과 만나게 됩니다. 그때까지 빌 게이츠는 사업에만 몰두했을 뿐 전문 투자업은 고려하지 않았죠. 2시간 정도만 만나고 헤어질 생각이었던 게이츠는 버핏과 대화를 나누고 자신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부분에까지도 생각이 미치게 되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전문적인 투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이었죠. 1990년 즈음 빌 게이츠의 자산은 25억 달러였는데 이 중 상당수를 패밀리 오피스에 넣어 전문적인 투자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 게이츠의 자산을 운용한 앤드류 에반스라는 인물은 레이서 출신 브로커로 둘은 스포츠카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나누던 사이였다고 합니다. 게이츠는 나름 오랜 우정을 나눈 에반스에게 자신의 자산을 맡기게 되죠. 그러나 1993년 에반스가 80년대에 저지른 금융사기 행각이 들통나게 되어 빌 게이츠는 새롭게 자신의 패밀리 오피스를 운영할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까다로운 면접을 통해 게이츠가 찾아낸 사람은 바로 마이클 라슨이었습니다. 그와 함께한 27년간 게이츠의 자산은 1170억 달러로 20배 이상 상승했으니 빌 게이츠는 그야말로 대단한 귀인을 만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캐스케이드 인베스트먼트는 첨단 산업을 위시한 수많은 분야에 투자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버크셔 해서웨이와 같은 또 다른 금융기업은 물론 소형 원자로 발전을 선보이는 테라파워 같은 최첨단 산업도 있습니다. 이 회사는 게이츠가 과연 투자할까 싶은 분야에도 투자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농업, 호텔업, 위스키 등 전혀 색다른 산업 분야도 있습니다. 1차 산업인 농업은 왠지 빌 게이츠와 어울리지 않는 단어 같습니다. 그러나 이 분야에서 빌 게이츠는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IT 산업의 거두인 게이츠는 현재 미국 최대 규모의 농업지를 보유 중입니다. 2022년 현재 빌 게이츠가 보유한 농지의 규모는 무려 27만 에이커로 이는 거의 1000제곱킬로미터에 달해 서울시 면적 605제곱킬로미터의 1.5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게이츠가 미국 최고의 땅 부자는 아니지만 농지 분야로만 좁혀본다면 현재 미국에서 가장 많은 농지를 보유한 농지왕입니다. 빌 게이츠는 인류의 미래를 위해 육류 소비를 줄여야 한다며 비욘드 미트 같은 대체 육류 사업에도 투자하고 있고 농업 분야의 혁신에 꾸준히 투자하고 있는데요. 그는 자신의 농장에서 사용되는 화석 연료의 양은 줄이고 소출량은 늘리는 산업적이면서도 친환경적인 농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농업 분야의 혁신을 위해 게이츠는 농기계의 혁신과 투자에도 관심이 있는데 농기구 업계의 테슬라로 알려진 디어앤컴퍼니의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독 소유는 아니지만 회사의 운영 방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즉 게이츠는 자신이 투자한 회사에서 만든 농기구로 자신의 농장에서 자신이 연구한 농법을 토대로 콩, 감자와 같은 작물들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게이츠의 농지 규모가 막대한 만큼 생산량도 어마어마해서 현재 이 작물들은 맥도널드와 같은 세계적인 식품 기업에 공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게이츠가 투자하고 있는 의외의 분야 중 하나는 바로 철도입니다. 그가 투자한 캐나다 국영철도는 북미 최대 철도 회사 중 하나인데요. 대서양에서 태평양에 이르는 대륙간 동서횡단 철도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오데호 구간에서 미국 남부의 루이지애나까지 있는 남북횡단 철도기도 합니다. 게이츠가 철도 회사에 투자하기 시작한 것은 2006년 즈음으로 알려져 있는데 2011년 지분을 대폭으로 늘리며 최대 주주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게이츠가 이 회사에 투자한 이유는 세 가지 정도로 꼽을 수 있는데요. 첫째, 북미에서 유일하게 대서양, 태평양, 카리브해를 연결하는 철도로 이 분야 운송에서 대적할 만한 상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둘째, 철도와 경쟁해오던 운송수단인 트럭의 경쟁력이 점점 하락한 것인데 트럭 운송 노동자의 일 근무 시간에 점차 제한이 생겨 효율이 떨어지고 지속되는 유가 상승으로 트럭 운송비 원가 자체가 높아졌다는 점이죠. 셋째, 2010년 이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어느 정도 가라앉으며 건설 등 대규모 물류 인프라가 필요한 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어 철도 회사의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이었다고 하죠. 또 철도는 평소 친환경을 주요 모토로 삼는 게이츠의 철학과도 일맥상통합니다. 트럭에서 배출하는 가스와 철도가 배출하는 가스는 비교할 수도 없죠. 자신의 철학에 맞는 분야에 투자해 돈 버는 것을 보면 정말 인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게이츠는 우리가 마시고, 취하고, 휴식하는 분야에도 투자하고 있는데요. 게이츠가 투자한 팸사라는 회사는 현재 세계 제2위의 코카콜라 제조 회사입니다. 코카콜라는 다국적 기업이지만 보통 현지에서 믿을 수 있는 파트너를 선택해 코카콜라의 원액만을 제공하고 현지 기업이 그 원액을 섞어 코카콜라를 만듭니다. 팸사는 멕시코만이 아니라 미국, 캐나다까지 커버할 정도의 생산량을 자랑하는데 인건비 낮은 국가에 투자해 큰 시장에 수출하니 수익성은 늘 기대 이상인 것이죠. 콜라가 애들이 먹는 음료라면 게이츠는 어른을 위해 디아지오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조니워커, 기네스, 스미노프 등 위스키, 맥주, 보드카 등 다양한 브랜드들은 영국에 본사를 둔 디아지오 산하 회사들로 현재 전 세계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류들은 한국의 소주나 막걸리와 달리 모두 프리미엄급 주류들인데 바나 펍에서 술 한잔을 할 때마다 그중 일부는 게이츠에게 입금되는 것과 같죠. 디아지오는 중국 백주 회사인 수정방에도 거액을 투자했는데 게이츠는 거의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전통 주류들에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휴가를 떠나 점심때 콜라를 마시고 저녁때 술 한잔 걸친 다음에는 무얼 할까요? 게이츠는 우리들의 휴식을 위한 분야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럭셔리 호텔인 포시즌스 호텔 지분 70%를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포시즌스 호텔은 전 세계 주요 도시와 휴양지에 호텔과 리조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서비스와 만족도의 수준이 높아 게이츠가 선택한 호텔이기도 하죠. 코로나 위기 중인 2021년 게이츠는 2조 5천억을 더 들여 확고한 대주주가 되었는데 어려운 시기 호텔 지분을 싸게 잘 매입한 것이라는 평이 대다수입니다. 빌 게이츠가 대외적으로 비춰지는 모습을 보면 이제 기업가로서의 면모보다는 인류의 미래를 위해 연구하고 캠페인을 벌이는 저명 사회운동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압도적인 지배력을 갖고 돈을 벌 수 있는 분야에 투자하고 있죠. 게이츠 또한 버핏처럼 경쟁자가 없는 사업에 투자해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 있는데 철도와 같이 막대한 투자비가 들어 신규 사업자가 진입하기 어려운 시장이나 대규모 농지를 가져야만 수익성이 높아지는 기업화된 농업, 막강한 고객 충성도를 자랑하는 위스키 회사와 럭셔리 호텔에 투자한 것을 보면 게이츠의 투자 방식 또한 절친한 버핏과 닮았다는 게 느껴집니다. 주식으로 단타 쳤다가 돈을 잃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큰 돈을 버는 건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진 분야에 장투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시장에는 비교적 단기 투자 기간을 거쳐 돈을 버는 분들도 존재하지만 그 숫자가 미미한 것을 생각하면 보통 사람은 자신의 투자 방식에 대해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기 투자를 고려하는 사람들이라면 게이츠와 같은 세계적인 부호들이 어떤 논리를 가지고 어떤 분야에 투자하고 있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